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든 동네 카페. 벽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박성민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75살 아내를 잃고 3년이 흘렀습니다. 성민은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이 카페를 찾았어요. 집에서 나와 천천히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이곳은 그에게 유일한 일상의 위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성민과 영희 두 사람의 기구한 사연이 펼쳐집니다.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더 이상 큰 변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카페 사장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시죠? 성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늘 그렇게 해주세요. 사장님은 익숙한 듯 주문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성민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이 카페에서 그는 매일 그녀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는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성민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젊은 직장인 몇 명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고 중년 여성 2명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성민에게는 이 평범한 풍경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예측 가능한 것들이 그를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것이었어요. 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보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럴 수가 없어. 성민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일까요? 아니면 치매가 시작된 것일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거기 서 있었어요.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우연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하죠. 성민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카페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성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75살의 나이에도 이렇게 심장이 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 평범했던 화요일 오전이 성민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영희야. 성민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너구나. 김영희는 73살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성민이 기억하는 그 눈빛이 남아 있었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아, 정말 오랜만이야.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많이 늙었네, 우리. 성민은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커피컵을 들여다가 그만 놓아버렸어요. 컵이 받침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성민이 겨우 말을 이었어요. 영희는 성민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 근처로 이사를 왔어. 그래서 가끔 놀러 오는데 설마 너를 만날 줄은 몰랐어. 성민은 영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1974년 그가 대학교 2학년이던 그 해봄. 영희는 간호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둘은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희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이 말이죠. 성민은 그 후로 몇 달 동안 영희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희야, 그때 왜 그랬어? 성민의 목소리에는 50년 묵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영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성민아. 정말 미안해.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은 이 두 노인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성민과 영희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영희가 말했어요. 성민아, 여기서 말하기에는 시간이 있으면 잠깐 산책할까? 성민은 망설였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둘 다 결혼했고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늙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더 이야기할 것이 있을까요? 하지만 50년 동안 궁금했던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왜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는지, 정말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인지 말이에요. 그래. 성민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잠깐 산책하자. 둘이 카페를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어요. 성민은 자신의 평온했던 노년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공원의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에 햇살이 은은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성민은 영희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길고도 짧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아, 그때 내가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성민은 고개를 돌려 영희를 바라봤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영희야. 우린 둘 다 결혼했고 가정을 이뤘잖아. 영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성민에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이걸 봐. 성진은 사진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것은 갓난아기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때 임신했었어. 성민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어요. 뭐라고? 너의 아이를 가졌었어. 영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완전히 반대하셔서. 너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양을 보냈어. 혼자 키울 수 없어서. 그때는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 게 불가능했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성민은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50년간 모르고 살았던 자신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영희가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책임을 졌을 텐데.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대학생이었고 나는 간호학교생이었어. 우리 둘 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잖아. 그리고 양쪽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성민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때 용기가 없었어.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50년 전의 아픔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아픔 속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도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임양기관에서는 연락을 주지 않았어.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분노와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되었고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를 잃었다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성민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성민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50년 전의 그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가족이 있었고 각자의 인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녁 7시 성민의 집 거실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준호는 아버지가 연락도 받지 않고 종일 집을 비운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던 아버지가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준호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 성민에게 다가갔어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성민은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준호야, 너도 앉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준호는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 김미선도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성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영희를 만났어.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영희요? 누구세요? 아버지의 첫사랑이야. 성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났어. 준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 생각을 하시다니. 미선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버지 재산 정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다른 여자가 나타나면 상황이 복잡해져요. 성민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산.
내 재산을 누가 노린다고. 준호가 서둘러 해명했어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법적으로 상속 문제가 복잡해져요. 강남 땅 3필지와 건물들 말이에요. 성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수십억 원 가치의 부동산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였구나. 성민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성민은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아내를 잃고 외로워하는 자신보다 재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선이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걱정하는 건 아버지가 혹시 속으실까봐 그런 거예요. 50년 만에 나타난 여자가 진짜 사랑 때문에 온 건지.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준호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희가 말하는 건. 성민이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 내가 늙었다고 바보가 된 건 아니야. 거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성민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어요. 준호와 미선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성민은 방 안에서 영희가 준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을 보니 앞으로 더 큰 갈등이 예상되었어요. 사랑과 가족, 그리고 재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성민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3일 후 성민은 손녀 지혜와 함께 동네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22살의 지혜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할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어요. 다른 가족들과 달리 지혜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민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넌 왜 이렇게 착하니? 할아버지가 정말 고마워. 지혜가 멈춰 서더니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제가 찾아본 게 있어요. 성민이 궁금해했습니다. 뭘 찾아봤는데? 영희 할머니가 입양 보냈다는 그 아이 말이에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입양 기관들을 찾아봤는데요. 성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정말 찾았니?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이게 정말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성민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누구야? 어디에 있어? 지혜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옆집 김태준 아저씨예요. 성민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태준이가? 네, 맞아요. 지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1974년 3월 15일 출생, 서울에서 입양된 남아. 모든 조건이 일치해요. 성민은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김태준은 20년 전부터 성민의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 둘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50살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동안 성민은 태준을 그저 좋은 이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가끔 인사를 나누고 집 앞 청소를 함께 하기도 했어요. 태준도 성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확실하니?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혜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입양기관 기록이에요. 태준 아저씨가 몇 년 전에 친부모를 찾는다고 신청했었나 봐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성민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바로 옆에 살면서 자신의 아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운명이란 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성민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태준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난 친아버지라는 존재가 태준의 평범한 가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평생 친부모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가끔 태준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하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지혜야, 태준이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성민이 결심을 내렸어요. 그 아이도 알 권리가 있어. 지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말씀드릴지 함께 생각해봐요.
성민은 손녀를 바라보며 고마움을 느꼈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지혜가 곁에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아직 몰랐어요. 태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상속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준호와 미선의 걱정은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성민은 김태준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용기를 내기까지 하루 종일 걸렸어요. 손녀 지혜의 격려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태준이 문을 열었어요.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태준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태준아 잠깐 나올 수 있니? 성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태준은 성민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어요. 둘은 집 앞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성민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50년간 모르고 살았던 아들에게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성민이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 태준은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성민이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너 입양됐지. 1974년에.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내가 내 친아버지야.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친부모를 찾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더욱이 20년간 이웃으로 지내온 성민 아저씨가 친아버지라니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제 아버지세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영희가 준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 사진이야. 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거야. 태준은 사진을 받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처음 보는 갓난아기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드디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희야. 김영희라고 해.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다시 만났어. 50년 만에 말이야. 태준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태준이 물었어요. 성민이 태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몰랐어. 내 어머니가 말하지 않았거든. 그때는 시대가 시대였고. 그때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뭐하고 계세요? 준호가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야. 성민이 일어섰어요. 준호는 아버지가 김태준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태준 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뭘? 태준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준호야. 나는 내 형이야. 준호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형이요. 성민이 설명했어요. 준호야, 태준이는 아버지의 친아들이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이 준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나도 방금 알았어. 너희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라는 걸.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형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것이 상속 문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확실한 거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사진도 있고 출생일도 일치해. 틀림없어. 준호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20년간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형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할 사람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합시다. 준호가 겨우 말했어요. 미선이도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성민은 아들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가족이 늘어난다는 기쁨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갈등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태준이 성민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재산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와 가족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태준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세 사람은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가족 회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일주일 후 박성민의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민, 준호, 미선, 지혜, 그리고 새롭게 가족이 된 태준까지.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성민이 가족 회의를 소집한 것이었어요.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갑자기 아들이 하나 더 생겼다고 재산을 똑같이 나누실 건가요? 태준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미선 씨, 저는 정말 재산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와 가족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태준 형,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있잖아요. 강남 땅 3필지와 건물들이 수십억 원인데. 성민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들 입 다물어.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얘기만 하고 있어. 그때 문이 열리며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성민이 미리 부른 것이었어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요. 영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너희 아버지와 결혼할 사람이야. 미선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결혼? 아버지 설마.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나는 영희와 결혼할 거야. 50년 늦었지만 말이야. 준호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어머니까지 생기면. 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산. 좋아, 내가 결정해 줄게. 더 이상 너희들이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태준이 성민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괜찮아요. 가족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영희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 50년 만에 너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평생 부모님을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지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준 삼촌 환영해요. 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재산에 대한 걱정과 함께 새로운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재산 분배에 대해 정식으로 정리하겠어. 더 이상 이 문제로 싸우지 말자. 미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탐욕스럽게 보이시겠지만 준호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성민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선아, 아버지가 이해해. 하지만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야. 태준이 준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했지. 준호가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영희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성민은 자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의 화합을 위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이었어요. 한 달 후 작은 예식장에서 성민과 영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젊은 신혼부부 못지않은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장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하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두 가족과 몇몇 친구들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공간은 진짜 사랑과 가족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민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영희는 연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50년 전 못 입어본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예식장 한편에는 태준의 가족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태준의 아내와 두 아이들은 갑자기 생긴 할아버지 할머니를 신기해하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성민과 영희에게는 손자 손녀가 둘이나 더 생긴 셈이었어요. 가족이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민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결혼식에 앞서 제가 결정한 재산 분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제 마음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었어요. 성민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 왔습니다. 강남 땅 3필지 중 하나는 준호에게, 하나는 태준에게, 마지막 하나는 지혜에게 줄 겁니다. 성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건물들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금은 영희와 함께 쓰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공평하게 나누었어요. 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그동안 돈만 생각했네요.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어요. 태준이 성민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돈보다 가족이 생긴 게 더 행복해요. 20년간 옆에 살면서도 몰랐던 운명적 인연이었네요. 이제야 제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요. 영희가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이야. 50년 늦었지만 어머니가 되어서 행복해. 너를 품에 안고 키우지 못한 게 평생 한이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태준이 영희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평생 부모님을 그리워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제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겨서 좋아해요.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지혜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이야기는 꼭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야 해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준호가 태준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형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돈 때문에 형님을 의심했네요. 이제 진짜 형제가 됐어요. 앞으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요. 태준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가족이니까.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살자.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형한테 말해. 미선도 태준에게 인사했어요. 형님, 처음에 심하게 굴어서 미안했어요. 앞으로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명절 때도 함께 보내고요. 영희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헤어져 있던 50년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니까요. 이렇게 큰 가족이 생길 줄 몰랐어요. 성민이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희야, 50년을 돌아왔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매일을 소중하게 살자.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성민아. 매일매일이 선물이야.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결혼식이 끝난 후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75살과 73살의 신혼부부, 그들의 아들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세 세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가족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석 달 후 성민과 영희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오전 10시 똑같은 자리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둘이 함께 있었고 때로는 태준이나 준호, 지혜도 함께 했습니다. 영희야, 오늘도 좋은 하루네. 성민이 말했습니다. 영희가 성민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매일매일이 기적 같아.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옆에 있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 옆 테이블에는 태준과 준호가 형제처럼 친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지혜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지혜는 정말로 이 이야기를 오디오북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보기 좋으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나 봐요. 저희 카페의 명물이 되셨어요. 성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죠.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영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이야. 진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고요. 지혜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 오디오북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네요. 시니어 분들이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다고요. 성민이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래.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정말 기쁠 거야. 세상의 모든 시니어분들이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 태준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가족 모두 정말 행복해요. 제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녀요. 준호도 함께 말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75세 찾은 사랑, 50세에 만난 아들, 그리고 온 가족의 화해. 인생은 정말 끝날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가족의 의미는 혈연을 넘어선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과 가족은 언제나 가능합니다.